그래서 실투자금은 이게 좀 재밌어요. 보증금 1,500만 원 빼고요. 그 다음에 대출 5,500만 원 빼고요. 실투자금은 오히려 마이너스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즉 내 돈을 10원도 들이지 않고 오히려 보증금을 받아서 회수를 하면서 돈이 플러스 300만 원 더 생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대출 2억 8,800만 원 더하기 취득비용 1,656만 원을 더하면은 실제 투자 금액은 5,8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모아둔 돈도 별로 없는데 상가는 몇 억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시도도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만난 수많은 수강생 분들 중에는요,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이 상가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은 월세를 꼬박꼬박 받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핵심은 얼마가 있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투자하느냐를 아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와 수치를 가지고 상가 투자 현실적으로 얼마가 있어야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미래가 불안한 시대, 월급 대신 월세를 받고 싶다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초보 투자자를 위한 상가투자 시리즈 두 번째 강의입니다. 상가투자 얼마 했어야 시작할 수 있나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 분들께서 제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리스트입니다. 먼저 상가투자 최소 얼마 있어야 하나요? 또는 저 가진 게 3천만 원 밖에 없는데 이 3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상가 투자할 수 있나요? 세 번째, 월세 100만 원을 받으려면 그러면 내 돈 얼마를 투자를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가 투자 구조를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먼저 이 구조 중에 여러 큰 맥락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매매가가 되겠습니다. 즉 상가를 구입하는, 즉 매입하는 금액이 되겠으며, 그 다음으로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이 임차인이 미리 맡기는 금액으로서 이 월세를 미납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보호장치 같은 거예요. 임대인의 보호장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월세, 즉 월 임대료의 1년치에서 2년치 사이, 즉 12개월에서 24개월 차이에 보증금이 책정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보증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결정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은 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의 영역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월세, 말 그대로 매월 들어오는 수익, 즉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부동산 투자에는 당연히 이 대출이 필요한 거고요. 아파트는 이제 아파트 담보 대출이고요. 상가는 상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이 대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즉 우리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매매를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일반 매매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상가 매입가의 50에서 60% 정도가 상가 부동산 담보 대출이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50에서 60%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경우에요, 경매나 또는 공매를 통해서 상가를 낙찰받은 경우에는 그건 이제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하는데, 경매 낙찰 잔금 대출의 줄임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상가 부동산을 담보로 내주는 대출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낙찰가의 70에서 많으면 9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1억에 낙찰됐다 그러면은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하면 세금이 빠질 수가 없죠. 매입했을 때 즉 취득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먼저 취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으로 해서 매매가의 5%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취등록세 비용은 기본적으로 상가의 경우는 4.6%고요. 그 다음에 법무사는 왜 법무사 비용이 드냐 하면은 보통 위에서 받던 이 대출을 받잖아요. 이 대출을 받았을 때는 이 은행하고 그 다음에 등기소, 그 다음에 매수자 이 사이에서 법무사분이 활동을 하시면서 대출을 일으키고 잔금을 내면서 등기까지 내는 그 일을 이 법무사분께서 해주시거든요. 그게 보통 한 0.3에서 0.4% 정도 돼요. 그러면 통합적으로 합쳐서 약 한 5% 정도 취등록세랑 법무사 비용이 들어간다.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일반 매매로 했을 때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드리는 돈이죠. 공인중개사한테 드리는 돈이 매매가의 0.9% 이내입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0.9%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짜리 상가를 매입하게 되면은 0.9%니까 9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10억짜리면 9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경매, 공매의
이제 취득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없죠. 0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상가 투자금은 매매가에서 빼기 대출금, 거기서 또 빼기 임차인으로 받은 이 보증금, 그 다음에 더하기 취득비용, 요렇게 결정이 된다. 이게 바로 상가 투자의 구조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로우에서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례 3개를 갖고 왔습니다. 일반 매매 사례 하나, 그 다음에 경매 공매로 진행된 사례 2개를 더 갖고 와서 총 3개를 가지고 제가 요 구조로 해서 실투자금이 얼마고 수익률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래서 1년에 얼마 버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예요. 요거는 일반 매매로 진행이 됐던 물건이고요. 먼저 요거는 대출 없이 투자를 했을 경우, 그 다음에 대출 받고 투자했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색 테두리 된 요 2층 상가거든요. 인천에 있고요. 인천 연수동 2층이고 실평수 기준으로 39평 되는 2층 상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매매가가 2억 8,800이었고요. 보증금 3,500에 월세가 160만원 들어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취득비용은 1,585만원 들어갔어요. 즉 취득목세는 아까 말씀드렸죠. 4.6%, 1,325만원이었고요. 이건 일반 매매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매매가의 0.9%인 260만원이 들어가서 두 개 합쳐서 1,585만원 취득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은요, 보면은 매매가 2억 8,800에다가 보증금 3,500만원 빼고요. 더하기 취득비용 1,600만원을 더했더니 대출 없이 했을 경우에는 2억 6,900만원의 자신의 실투자금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반면에 연수익은 월세 160만원을 12달 받으니까 1920만원의 연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익률로 바꾸면은 자기의 실투자금 2억 6,900만원 분의 1920만원 수익이니까 이렇게 나누면은 1년에 이 투자의 경우에는 7.13%의 수익률이 나오는 이런 상가 투자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 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물건인데 이 물건은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 제 수강생분께서는 이건 대출 받고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가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대출 안 받고 하시는 분은 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당연히 이제 대출을 다 받는 거고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같은 물건이고 이건 다 똑같고요. 이 대출이 여기 들어가요. 대출이 1억 9천만 원 받았습니다. 매입가 2억 8,800의 66% 수준인 1억 9천만 원 대출을 받았고요. 그래서 실투자금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달라져요. 매매가 2억 8,800에서 빼기 보증금 3,500만원, 또 빼기 대출 1억 9천만원, 더하기 취득비용 약 1억 1,600만원 더하면 실투자금은 7,900만원의 진짜 자기 돈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 순수익을 보면은 이게 조금 더 달라집니다. 연 1년의 월세는 160만원 곱하기 12달에서 1920만원 맞아요. 하지만 이제 대출 1억 9천만원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출 이자를 줘야 됩니다. 대출 이자가 4.3%에서 817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대출 이자를 제한 연순수익은 1,103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 대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거치식 3년 이후에는 뭐 원금까지 분할 상환을 해야 되는, 그래서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같이 합쳐서 대출 이자를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꽤 이제 많아졌는데, 상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상가의 경우는 무조건 거치식입니다. 즉 대출금에 대한 원금을 갚을 필요는 없어요. 전부 다 대출 이자, 즉 이자 거치식으로 다 되기 때문에 대출 이자만 내면 된다. 이게 아파트와는 또 좀 다릅니다. 참고삼아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보면은 실투자금은 7,900만 원이고요. 그 다음 연 순수익은 1,103만 원입니다. 요거를 계산을 하면 수익률이 14%가 나오는 일반 매매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대출 없이 투자했을 때는 약 7.13%였는데 대출 받고 투자하니 14%로 껑충 올라간 게 보이시죠? 요게 지금 일반 매매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매 공매로 실제로 제 수강생분께서 낙찰을 받으신 사례인데요. 이것도 보시면은 화성시 세솔동에 있는 3층 실평수 27평인 상가를 매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매입가 3억 6천이었고요. 보증금 3천에 월세 180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출은 2억 8,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즉 매입가의 즉 3억 6천의 80%인 2억 8,800의 대출이 나왔고요. 취등록세 비용은 3억 6천의 4.6%인 그 다음에 법무사 비용 0.4에서 5%인 1,656만 원이 나왔고요. 이건 중개 수수료가 빵원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경매 공매로 낙찰을 받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투자금은 매입가 3억 6천이었고요. 그 다음에 빼기 보증금 3천만 원, 그 다음에 빼기 대출 2억 8,800만 원, 더하기 취득비용 1,656만 원을 더하면은 실제 투자 금액은 5,8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순수익을 보시면은 연월세는 180만 원 곱하기 12달에서 2,160만 원이 들어오고요. 대출이자는 2억 8,800에 이자가 이제 4.3%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1,238만 원이 1년에 나갑니다. 그러면 1년에 약 922만 원의 순수하게 들어오는 월세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됩니다. 수익률로 봤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실투자금은 5,850만 원이고요. 그 다음 연수익은 922만 원에서 15.8% 이런 연수익률을 거두는 투자 사례가 되겠습니다. 수익률 굉장히 좀 높지 않나요? 은행에 맡겨두면 3% 정도 요즘에 받고,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코인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런 상가 투자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이렇게 사게 되면은 아까 봤던 것도 이제 14%,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5% 수익이 난 그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작년에 받았던 저희 수강생분께서 받았던 물건인데요. 요거는 충남 서산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1층 21.9평의 상가가 이제 공매로 나왔고요. 이거를 6,400만 원에 낙찰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사무실로 이제 임대를 마쳤는데요. 1,500에 90만 원으로 이제 임대가 지금 임대를 마쳤고요. 이 경우 대출이 5,500만 원 나왔습니다. 매입가 6,400에 86%인 5,500만 원이 대출이 나왔고요. 취득비용 같은 경우는 6,400만 원의 5%인 약 294만 원 나왔고요. 이것도 이제 공매로 낙찰받았으니까 중개수수료는 없고요. 그래서 실투자금은 이게 참 재밌어요. 6,400만 원 먼저 낙찰가죠. 거기에다가 보증금 1,500만 원 빼고요. 그 다음에 대출 5,500만 원 빼고요. 그 다음에 취득비용 약 294만 원이니까 300만 원 더해주면 실투자금은 오히려 마이너스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즉, 내 돈을 10원도 들이지 않고 오히려 보증금을 받아서 회수를 하면서 돈이 플러스 300만 원 더 생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만큼 굉장히 싸게 낙찰을 잘 받았고, 그래서 대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금이 빵원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금을 다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 연수익 같은 경우는 연월세가 이제 90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 이제 1,080만 원이고요. 대출이자는 이게 좀 낮은 금액이고 좀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 높게 됐어요. 6.1% 대출이자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5,500만 원에 6.1%니까 1년에 336만 원의 대출이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연수익으로 따졌을 때 이제 744만 원,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60만 원 조금 넘게 따박따박 월세가 지금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수익률로 봤을 때는 이제 밑에가 분모가 실투자금인데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고 위에 이제 744만 원이니까 내 돈이 투입된 게 없고 돈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사실 무한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실투자금 대 수익률 비교인데요. 먼저 사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례 1번 같은 경우는 일반 매매였고 실투자금 7,900만 원이고 월세 92만 원 나왔고요. 그리고 연수익은 1,103만 원, 수익률 기준으로는 14%였습니다. 14%. 그 다음 두 번째 사례, 화성시 세솔동의 3층 상가거든요. 이거는 경공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실투자금은 5,850만 원이고요. 월세 수익은 대출이자를 제하고 77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연 수익으로 바꿨을 때는 922만 원의 현금 흐름이 창출되고, 그러면 실투자금 대비했을 때 922 나누기 5,850이면 수익률은 15.8%가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공매 사례 같은 경우는 실투자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돈이 더 들어오는, 추가로도 300만 원 더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월세 수익은 대출이자를 제하고 한 달에 62만 원씩 들어오고요. 그럼 1년이면 744만 원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수익률은 무한대 퍼센티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딱 정리를 해서 이 초보자분들께 필요한 이 현실적인 전략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먼저 대출은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례 1번의 일반 매매 같은 경우 대출 없이 투자한 경우, 대출 받고 투자한 경우, 현재 들어가는 내 그 실투자금 자체도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됐었고요. 수익률 자체도 대출 없이 하면 7%였지만 대출 받고 하면 14%까지 거의 2배가 점프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은 무조건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상가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께서는 일반 매매 하시는 것보다는 경매, 공매 위주로 하시는 게 아까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수익률 자체가 훨씬 더 높아져요. 그래서 시세 대비 경매, 공매라는 조금 다른 기술이 하나 더 들어가다 보니까 더 싸게 매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더 싸게 매입했기 때문에 일반 매매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또한 실투자금을 줄일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꼭 서울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들 전부 다 하나는 인천, 하나는 화성, 또 하나는 충남 서산에 있는 물건을 말씀드렸어요. 즉 꼭 서울은 아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 투자랑 상관은 조금 달라요.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는 그 시세 대비 움직이지만 이 상가는 결국은 임대료 기준으로 월세 기준으로 움직이거든요. 이 월세는 결국은 수요와 공급과 주동선, 이 수공주라고 말씀드렸죠. 수공주에 따라서 임대료가 책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특히 중요한 수요,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배우 세대가 풍부하면 서울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수도권이든 아니면 지방 소도시든 배우 세대가 어느 정도 갖춰진 곳이라면 상가는 다 임대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실투자금 3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사례는 하나는 7천, 하나는 5천, 또 하나는 오히려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즉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경쟁력 있게, 즉 싸게 낙찰을 받느냐에 따라서 실투자금은 5천이 들 수도 있고요, 3천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빵원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도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실투자금 3천만 원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순 월세 100만 원 세팅하는데 그럼 돈이 내 실투자금 얼마 정도 드느냐, 요거를 경매, 공매의 사례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 화성시 세솔동 기준이에요. 그 3층 상가. 그분께서는 5,850만 원 자기 돈을 투자를 해서 한 달에 대출이자를 제하고 순수하게 들어오는 월세가 77만 원이에요. 그러면 요 기준으로 역산을 해보면 자기 돈 7,600만 원이 있으면 한 달에 순수하게 들어올 수 있는 월세 100만 원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게 상가 투자예요. 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이 상가 투자는 막연히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구조를 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투자라는 걸요. 물론 이 아파트처럼 정보도 많지 않기에 혼자서 시도하려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초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고 시작하면 오히려 상가는 초보자에게도 훨씬 유리한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돈, 실투자금이라는 이 심리적 장벽을 조금 낮춰드렸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좋은 상가는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 즉 상가의 입지와 상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입지의 상가를 고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작은 실투자금으로도 아주 우량한 상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 시리즈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께서도 월급만이 아닌 이 월세를 받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 두시면 놓치지 않고 챙겨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